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퇴직금과 이와 관련된 부재소 특약을 다룬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외국인 조종사가 있고 이 항공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이 근로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월 급여가 나와 있고 연장 근로 수당이 되어 있고 이제 일당 수당, 교통비, 휴가 보상금 이런 식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계약을 보면은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외국인 조종사가 우리 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부재소에 대한 합의가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 외국인 조종사가 이제 1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뭘 주장했으리라고 짐작이 가시나요? 예, 퇴직금을 청구했겠죠, 그죠? 내가 1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세요. 퇴직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 항공사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자, 이 계약에 나와 있는 이런 임금의 구성 항목 이것 빼고는 주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우리 합의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뜬금없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제를 또 A항공사가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부재소에 대한 합의를 한 거죠.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가 먼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퇴직금의 법적인 성격,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재소에 대한 합의, 자,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재소 합의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이 문제를 동시에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판례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퇴직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흔히 후불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불임금, 뒤에 주는 임금. 자, 그런데 이 후불임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후불임금은 일을 할 때마다 이 권리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이 쌓인 권리를 주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후불임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그 권리가 발생하는 임금인 겁니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 청구권 자체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어떤 합의를 했죠? 자, 퇴직이 아직 안 됐는데,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와 합의를 한 거죠. 퇴직 시에 발생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자, 이 부재소에 대한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요? 자, 흔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은 세 가지를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뭐 기타 이걸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있고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자,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인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한다? 이게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이것들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미달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겠죠. 자,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뭐 특별한 판례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 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퇴직금의 최저 기준을 위반한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최저 기준을 위반한 그런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퇴직금의 법적인 성격과 근로기준법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